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년 후 인간 프로그래머 사라질 것, AI 코딩 시장 존재감 막강이라는 기사를 보고 1년 전에 1월 달에 이제 올라온 기사거든요. 이거를 보고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얘기를 하는 특정 어떤 기업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GitHub 같은 경우는 41% 정도 이 사이트를 개발할 때 41% 정도 코드가 AI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지금 기술적 과도기에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실 또 5년이야? 왜 이렇게 저분들은 왜 이렇게 5년을 좋아하지? 막 이런 생각.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노코드, 로우코드 시대가 막 열린다 그러면서 이제 5년 안에 바뀐다 그랬는데 5년 지났는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이펙트가 있진 않죠. 근데 뭐 AI 도구로 쓰는 정도겠죠. 근데 이제 뭐 좀 되게 오바를 해서 얘기해요. 관련 기업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은 그런 관련 기업이고 5년 안에 인간 프로그래머가 사라진다? 아, 사실 그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개발자가 위험 직군 중 하나라고 보고는 있어요. AI를 통해서 사라질 수 있는 직업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꼭 두서로 다는 게 있어요. 다는 얘기가 뭐냐면 AI 개발자는 이제는 되게 예전에 그냥 허접한 일들 하던 그런 코더들은 사라질 것이고 잘하는 개발자만 살아남을 것이다. 오히려 그 잘하는 개발자는 없어서 못 뽑는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입 개발자들이 그래서 채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팀노바는 예전부터 애초에 경력자들이랑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라고 해서 지금의 커리큘럼이 만들어졌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4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워낙에 작은 교육기관이고 소수정예다 보니까 그렇게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는. 근데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한 80명 가까이 졸업을 했는데, 모두 5천만 원 이상으로 졸업을 했죠.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다 스카우트해서 갔죠. 지금 현재 기류가 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아니고 마지막 4명. 마지막 취업한 4명 친구들은 다 스카우트해서 갔죠. 5명이구나. 아, 예. 그래서 애초에 면접을 안 보고 갔어요, 5명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게 계급이 나눠지는 느낌이 되게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5년 안에 사라진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동의하기 힘들고요. 노코드, 로우코드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렸던 거 보시면 알아요. 5년 안에 뭐 다 사라진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은 좀, 사실 현실성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들 중에서 잘하는 개발자들은 오히려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의 복잡도가 더 되게 복잡한 그런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개발자 없어서 못 뽑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코더가 되지 않고 이제는 단기 교육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오래 공부를 해야 된다. 옛날만 해도 진짜 막 지겹도록 욕먹었던 게 뭐냐면, 너네 뭔데 오래 가르쳐? 국비지원은 저기 4개월 가르치고 5개월 가르치고 6개월 가르치는데 너네 뭔데? 개발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런 식으로 따지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양성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공부해서, 그럼 전공자들도 6개월만 공부해서 컴퓨터공학 졸업해야지. 근데 그런 거는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산법이 너무 단순하고 뭔가 되게 모든 사람들 다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결과로, 압도적인 결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교육기관 중에서 연봉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발자를 만들어냈다는 거고, 그만큼 그런 친구들은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우리나라 최고로 큰 학회인 정보처리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탈 때도 학사인 친구들로만 그 최우수 논문상을 탄 거고, 그 최우수 논문상을 탔던 것도 가짜뉴스 탐지거든요. 딥러닝을 이용한 가짜뉴스 탐지라는 논문으로 1등을 했을 때도 그게 거의 한 6, 7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받았거든요. 지금 2005년이니까 7년 전쯤 되겠네요. 저는 옛날부터 AI를 저격을 하고 있었어요. AI 교육을 하려고 했고,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MBTI 검사도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된 게 거의 뭐 길어야 4, 5년인데, 저희는 10년 전부터 MBTI 검사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너무 일찍 앞서가니까 그게 너무 급진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앞서가면 오히려 욕을 많이 먹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상이
나 그렇게 욕하더니 니네 졸라 쌤통이다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진작에 날 저주하지 말고 같이 그냥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교육을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는 좀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개발자란 직업이 예전에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 또는 이렇게 직업이 없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훈련시켜서 그냥 보내는 막 이런 느낌이 땡처리한 느낌이 강했다면 이제는 그걸 버려야 된다. 그리고 사실 그 땡처리하는 이미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진짜 회사에서 1인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원래 1인분 이상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사람들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공존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어중이 떠중이는 다 해고가 되고 진짜 그래 상위 한 30% 지금 기준으로 상위 30% 시장이겠죠. 그런데 의사들 보면은 상향 평준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전문 교육을 더 많이 받고 또 단단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살아남는다는 표현이 되게 웃긴 게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졸라 잘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지금 AI도 연봉이 꽤 높습니다. 이게 AI 개발자 현실이 이렇게 치면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평균 연봉이 7,700이래요. 일반 개발자들 평균 연봉 대비는 꽤나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13,000건에서 여전히 수요는 폭발적인 상태에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미친 거죠.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예전에는 막 그러니까 예전에만 해도 대기업이나 이렇게 큰 기업에서 많이 뽑았는데 요즘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강소기업 작은 기업을 검색을 해도 7,00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작은 기업에서도 지금 AI 개발자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 근데 이거는 사실 단기 교육으로 개발자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제 양심을 걸고 이게 굉장히 힘들다. 거의 있을 수가 없다. 천재가 아닌 이상은 4, 5개월 만에 AI 개발을 하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된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AI가 막 다 알아서 다 해줄 것 같은데 AI가 잘하는 분야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촬영을 하는 촬영 감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림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AI로 만화 그려달라 그러면 잘 그려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문적인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과연 AI로 그림을 그릴까? 이렇게 본다면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냐? 비전문가가 약간 전문가보다는 급이 좀 떨어지지만 적당히 그냥 아웃풋 내는 데는 AI가 좋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거를 사용했을 때 훨씬 잘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그림 작가들이 어설프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 작가가 되기 힘든데 그냥 뭐 대중들 사이에서 적당히 사용되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만화 그리는 게 중요한 기업이 아니고 그냥 재미로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포스팅 하나로 마케팅 용도로 그냥 가볍게 쓸 용도로 만드는 컨텐츠를 만들기에는 인공지능이 좋은데 그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곳에서는 쓰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개발자 같은 경우도 비개발자가 자꾸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슨 개발을 한다, 개발자 사라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되게 조금 그런 게 비개발자가 그냥 가볍게 만들기에는 괜찮겠지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완성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이제는 비전문가가 적당히 하는 영역을 뛰어넘고 솔직히 개발자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을 보여줘야 돼요. 실제 프로들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증폭해주는 역할을 AI가 할 확률이 높은데 그 증폭을 하려면 AI가 어떤 방식으로 이 내가 주문한 무언가에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많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5년 안에 또 프로그래머 사라지고 뭐 저런 거에 너무 낚이지 마세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가 그랬어요. 유발 하라리.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앞으로는 10년에 한 번씩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라는 부분이 뭐냐면 AI 기술이 지금은 트렌드인데 제가 옛날에 11년 전부터 팀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기술은 크게 5년에 한 번씩 바뀐다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스마트폰이었는데 그 다음에 AI가 왔죠.
5년 5년 이런 단위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중간에 빅데이터가 한번 꼈었고요. 그 다음에 AI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이펙트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AI가 갑자기 발전한 것도 아니고 거의 80년에 걸쳐서 거의 발전을 했어요. 천천히. 그러다가 특이점이 딱 와가지고 알고리즘 딥러닝 딱 나오면서 그 컨테스트에서 우승을 하면서 갑자기 빵 터진 건데, 문제는 그 빵 터질 때 핵심이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진 느낌이에요. 물론 개발자가 라이센스나 자격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너 개발자 하면 안 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진짜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2년 동안 해도 저희도 많이 부족해요. 더 공부를 해야 될 거라서 졸업하고도 팀러버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응용 3단계 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뭐 그 친구들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해달라고 한 거고, 아니면 그 이외에도 그냥 자체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냥 이제는 디폴트 값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뭐 워라벨 이런 거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워라벨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워라벨이 있어도 되죠. 예전에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적당히 해도 워낙 잘하니까. 근데 뭐 쌓아놓은 것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고 남들하는 비슷한 일 하면서 돈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워라벨을 지키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 적게 받고 내가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적당히 살겠다 뭐 이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거는 나르시시즘에 가깝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지구 역사를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선진국이 급진적으로 많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다들 되게 싫어하고 염증을 느끼거든요. 근데 학창 시절에 워낙에 다들 그렇게 공부 압박을 받고 막 그런 게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본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남들보다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통 그런 직업이랑 상관없는 공부를 우리는 그냥 취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내가 직업이 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봐야 돼요. 내가 직업에서 엄청난 이왕이면 즐거운 게 좋겠지만, 프로들은 그 압박감, 그 중압감, 저도 학생들 취업시키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면 고연봉으로 취업을 시켜서 그 친구들 인생을 좋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그걸 떠나서 프로니까 내가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겠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취미로 학생들을 재미로 가르치고 이러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진 않겠죠. 근데 이게 사람 인생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이게 직업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 7일 동안 5일을 일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은 인생에서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왕이면은 인정받고 내가 에이스고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이왕이면. 그래서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남들 그렇게 해서 실력을 쌓아놓으면 남들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저 믿고 그냥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들 뭐 옆에서 그냥 개미와 배짱이 이소부화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배짱이는 존나 놀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굶어 죽었습니다. 개미는 젊었을 때 열심히 노동을 한 거죠. 봄, 여름에 열심히 음식 모으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겨울을 따뜻하게 잘 냈죠. 잘 지내고 잘 살았죠. 이게 이소부화가 되게 오래전에 쓰인 동화인데도 지금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진짜 갈아 넣어야 돼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더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단순히 노후 준비의 문제보다는 사실 그 일을 하면서 또 얻는 또 교훈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즐거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아무튼 이렇게 개발자가 확실히 양분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런 정말 기사들한테 너무 강하게 낚이지 말고, 그런 기사가 나와도 나는 흔들림 없어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실력으로 한번 조지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